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상당수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이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의사 과학자 양성을 내세우고 있고, 전남에서는 지방대 소멸을 막기 위한 의대 설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간 과열 경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래발전 포럼, 포스텍의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입학 정원 50명 내외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드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포스텍은 기술 연구 인재를 바탕으로 의료와 의학 연구를 같이 하는 의사과학자를 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3분의 1이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임상 시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경북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41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습니다. 전국에 47곳이 있는 상급 종합병원도 경북엔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학병원과 함께 설립을 해서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각한 의료 격차 문제를 함께 해결함과 동시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역시 정원 200명의 의대를 2026년까지 지역대학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조율이 과제입니다. 공모 방식에 의한 추천 절차를 저희가 진행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양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의대 신설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 새로운 핵심 무기로 떠오른 게 바로 드론입니다.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 역시 드론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민간군은 물론 대학과 기업까지 모여 드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과 함께 나타난 적군. 아군 드론에 장착된 소총으로 적군을 공격합니다. 또 다른 대형 드론은 수류탄을 적이 있는 위치에 떨어뜨립니다. 적군이 드론과 함께 도심을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건데 아군 병력을 지원한 것 역시 드론입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하고 구미권역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통합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원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난해 군부대에서 처음으로서 열린 드론 전투 경연대회는 올해는 개최 장소를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작전용 드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대한 참여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종이를 이용한 전술적인 드론들도 만들고 있고 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는 첨단 군사산업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R&D 쪽에 기술 개발 이런 쪽에 산업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드론 전투 경연대회부터는 모형 시가지를 직접 만들어 현실적인 드론 전투를 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녹차 주산지가 두 곳이 있죠. 바로 전남 보성군과 경남 하동군인데요. 이 두 지자체는 경쟁 대신 일명 다원결이라는 협력적 관계를 맺고 차산업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탈길을 따라 녹찻잎이 파릇파릇 돋아났습니다.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지리적 표시제 1호로 등록된 보성 녹차밭입니다. 보성 녹차밭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밭을 따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새순도 나오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힐링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네. 국내 녹차 생산량의 40%는 전남 보성이, 35%는 경남 하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차 생산의 두 축인 보성구와 하동은 지난 3일 도원결의의 의미를 담아 일명 다원결의를 맺고 차산업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보성군은 하동군에서 온 오래된 차나무를 군청 앞 광장에 심었습니다. 하동군에 200년 이상 된 고차수를 식재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성군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보성 녹차 마라톤 대회와 서편제 소리축제 등 9개 축제도 성황리에 마쳤는데 이 자리에도 하동 군수가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커피를 넘어서서 또 다른 지역의 차 산업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성군과 하동군은 한 해 151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녹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통합 브랜드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경남 밀양에 있는 영남루는 이 조선을 대표하는 누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영남루는 지난 90년 동안 이 보물에서 국보로, 다시 보물이었다가 또다시 국보로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강 절벽 위의 우뚝선 영남루. 1300년 전인 신라 경덕왕 때 창건한 사찰 영남사의 누각으로 건립돼 평양 부병루, 진주 촉성루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누각입니다.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곳이라 특히 여름에 올라가면 밀양시내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영남루의 역사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일제는 조선은 나라가 아니니 국보가 없다며 영남루를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1955년 우리 정부는 일제가 지정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전환했다가 1962년 문화재 재평가를 통해 영남루를 다시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러 지난해 12월 정부는 영남루를 다시 국보로 지정한 겁니다. 영남루는 조선시대 당시 퇴계 이황 선생 등 문인들의 시를 새긴 현판이 300개가 넘을 정도로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또 조선 초기와 후기 건축 양식을 담고 있는 점도 국보로서의 가치로 재평가받았습니다. 명승적인 요소와 함께 영남구가 갖고 있는 건축적인 그런 자료 가치를 높게 인정되어서 지금 때늦게나마 다시 국보로 승격. 밀양시는 국보 지정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공연이라든지 또 산사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늘 시민 곁에 있는 우리 영남루로 거듭날 것입니다. 단청 기록화 사업과 종합 정비 계획을 통해 체계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인천 강화군에 조금 독특한 천문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24년 전 폐교된 학교 건물에 이 천문 관측 시설을 만든 건데요. 이 태양계 행성부터 가까운 은하는 물론이고 태양의 흑점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망원경 위로 천문대 천장이 열립니다. 아이들이 망원경 렌즈에 눈을 대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관찰합니다. 자, 지금 마초롬 별은 우리 밤하늘에서 4번째로 발견되는 아크스로스라고 하는 별이고요. 야외 관측실로 이동한 아이들은 계절별 별자리를 설명들은 뒤 보고 싶은 별자리를 망원경으로 직접 찾아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게 재밌었어요. 지난 1일 강화 천문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0년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에 100억 원을 들여 천체 관측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7대의 천체 망원경으로 밤에는 달과 태양계 행성,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 별들이 탄생하는 성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강화 천문과학관은 날씨에 상관없이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실내 영상 체험관도 운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강화 천문과학관을 많이 방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화군은 천문과학관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야간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기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시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화성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4개 시는 용역조사 결과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1.2로 사업성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계시는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에서 화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새 노선안의 경제성이 더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남원시가 춘향제 100주년을 앞두고 올해 94회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기획했습니다. 또 남원시는 지난해 세계 드론 제전을 개최하는 등 이 4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최경식 남원시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남원 춘향제가 지구촌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화된 축제 풍경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예술 축제 중에서 94회를 맞는 지역 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춘향제가 94회를 맞고 있고, 이번에 그 춘향제의 그 주제는 춘향의 그 컬러에 반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형형색색 글로벌 축제를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축제는 그 참여가 기본인데, 그 참여에 시민 참여는 기본이거니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세계화를 주창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거기에 걸맞게 이번 춘향제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각국에 있는 그야말로 장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함께 우리 남원에 불러 모아서 축제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번 춘향제의 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소멸이 상당히 급격하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문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춘향제도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외국인도 춘향 선발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춘향제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화와 결국 참여에 대한 부분인데,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 내에 오셔서 이 춘향제를 참여하심으로 인해서 또 즐김으로 인해서 뭔가 생활인구 증대로 인한 그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걸맞게 이제 저희가 춘향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사또, 춘향, 향단, 월매 등등을 포함해서 그 인물들이 입었던 복장을 가지고 춘향 무도회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전북대학교하고 우리 남원시가 협력을 해서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글로컬 캠퍼스를 만드는 걸로 결정을 짓고, 이제 2023년도 글로컬 30사업 10개 대학 중에서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가 이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전라북도에는 3천여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명을 서남대학교로 데리고 와서 한국어학당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제 3개의 학부를 만들어서 K컬처, K컬머스, K텍이라는 학부를 만들어서 각각 400명씩 1200명, 전체 2200명의 학생들을 우리 지역 내에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글로컬 캠퍼스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사실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작년에 이제 2023 국제 드론 제전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기에 그 드론에 대한 컨퍼런스나 전시도 하고, 아울러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제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를 했죠. 영호남 지역이 우리 남원이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영호남 접정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도 자극받고 또 그 세계 속에서 이제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 교육의 기회 그리고 이런 신문물을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냈던 거고 그게 이제 드론이죠. 산업 활성화를 뭘로 시킬 것인지는 아주 간단한 것이 레저 스포츠입니다. 우리 전국에는 그 드론을 가지고 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레이싱 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이 지역 내에 불러 모아서 그 분들이 여기서 그 뭔가 자기의 어떤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를 저희가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울러서 지금 부처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드론 문화체험센터를 만들어서 뭔가 드론을 가지고 여건 조성도 되고 또 인재 양성도 되고 동호인들도 와서 이 지역 내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가야 고분군에 대한 문화 관광 발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작년 9월 달에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그 한국의 16번째로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금 등록된 것이 남원 유곡리 두랑리 가야 고분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야 시대가 1500년 전 얘기인데 그 유물들이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발견이 되었고 남원을 통칭했었을 때에 그 뚜껑 없는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 산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야 고분군이 발견이 됐는데 결국 이 그 역사적인 유산물들을 어떻게 이제 그 지역 산업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종합 정비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을 가지고 한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곡차곡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